지금 이 쪽파 누가 봐도 건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쪽파 끝이 하얀 것만 봐도 건강하다고는 볼 수 없죠. 더구나 잎 군데군데 희거나 누른 얼룩이 보이고 어떤 것은 흰 부분에 검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쪽파는 쪽파 여름 휴면 처리하지 않고도 발화율은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 한여름에 실험 파종한 것인데, 고온 휴면을 처리하지 않고도 발화율은 다소 저조하고 고르게 발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발화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기처럼요. 싹은 났지만 고온 날씨를 이기지 못하니 온갖 병이 다 찾아온 것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내 몸이 약하면 면역력이 약해지니 작은 병균만도 견디지 못합니다. 병은 온다고 다 걸리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다소의 병균은 이겨냅니다. 작물은 저온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이때는 작은 병만 와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찾아온 병만은 가을이 되어도 날씨가 선선해져도 떠나갈 줄 모릅니다. 9월 20일 쪽파가 자라기 가장 적당한 날씨 왔는데도 병은 나아지지 않아 낙엽이 지고 있어 이번에는 지상부를 모두 베어도 보았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쪽파도 병은 있었습니다. 병균이 잎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쪽파 몸체 모두에 있으니 잎을 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쪽파를 비롯한 대파, 양파, 마늘, 달래, 명이 이러한 백합과 작물은 여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확실이 되거나 여름잠을 자는 것입니다. 대파만 여름잠에는 안 들어가지만 견디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듯이 토종파인 삼동파도 영잎이 이렇게나 많이 져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원한 계절에는 잘 자라고 또 추운 한겨울에도 노지에서 얼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여름잠에 들어갔던 백합과 작물은 가을이 되어 날씨가 시원해지면 심습니다. 이러한 작물을 혼행성 작물이라고 합니다. 냉한 기후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쪽파의 재배 저고는 15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30도가 넘으면 생장을 멈추고 휴면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온갖 병 다 달려들죠. 더구나 원래는 예년에 없던 늦더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직도 30도를 월도며 아침 최저 기온도 25도 전후입니다. 좀처럼 식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9월 5일 오늘 심는데 예전 같으면 적기나 올해 기온으로 보면 아직도 빠른 편입니다. 10월에는 쓸 때도 있고요. 이렇게 심으면 40일 후면 수확할 수 있으니 거기에 맞추어 심으면 늦지 않습니다. 급하면 심은 지 한 달이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뽑아 먹든지 베어 먹든지 아니면 솎아 먹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쓸 시기를 생각하여 넉넉하게 40일, 급하면 30일 전에 심으면 됩니다. 9월 하순에 심어도 넉넉히 11월 초순, 급하면 10월 하순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일찍 심으면 재배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니 포기가 더 많이 버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늦게 심으면 종구를 더 넣으면 됩니다. 어쩌면 흔한 게 쪽파 종구입니다. 을 견디기 힘들었던 이 대파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니 그래도 때국은 벗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입니다. 작물을 재배할 때 이 기온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물 저온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까닭은 저나 시청자분이나 작물을 빨리 심고 싶은 마음에 저온에 앞서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에는 추운데도 심고 가을에는 더위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심습니다. 쪽파는 여름에 30도 좌우되는 곳에 두어 더운 여름잠을 지내도록 했다가 심으면 싹이 잘 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우스 한 켠에 이렇게 매달았다 이제 꺼냅니다. 저도 처음 쪽파를 심을 때는 일일이 쪼개고 다듬어서 심었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 올라오는 걸 보고 그냥 쪼개가면서 심으려고 합니다. 심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봄 같으면 밭 새로 일구고 대비에다 밑벼를 뿌려서 멀칭 깔겠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은 지금에 심는 것은 가급적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추위만 제때해 줍니다. 여러 작물 중 이 쪽파는 열매를 맺고 굴른 것도 아니니 굳이 밭 새로 만드나 그냥 심나 병만 오지 않으면 됩니다. 폭이 벌기 즉 분열이 덜 된다면 종구 하나 더 심으면 됩니다. 대파 심을 때도 이 막대기 자랑하였습니다만 생긴 것 치고 이보다 더 쓸모 있는 것 찾기 어렵더군요. 손잡이 좋은 나뭇가지 자라다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대파 심을 때도 양파 심을 때도 기묘하게 쓰입니다.
골을 파서 쪽파 종구를 늘어놓아도 되지만 텃밭 농사에서는 이렇게 유공 비닐을 사용하면 일도 쉽고 올라오는 모습도 깔끔합니다. 한 구멍에 큰 것은 하나, 작은 것은 두세 개 넣는데 더 넣어도 됩니다. 대파나 쪽파, 줄기 가지를 버는 작물이 아니니 한 구멍에 비좁게 여러 포기가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종구 넣고 위에 한 2cm 정도 무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종구가 보이지 않도록만 덮어도 싹이 잘 올라옵니다. 봄밭을 만들지 않고 상추 심었던 자리에 심는 만큼 앞으로 쪽파 싹이 올라오면 바로 질소 많이 가리 적게 혼합하여 추비 주고 후 한 2-30일마다 또 추비 주는데 같은 요령을 주면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잎줄기 채소는 다른 성분보다 그래도 질소 비율이 높으면 좋습니다. 쪽파도 백화과 작물이므로 비료가 많이 필요한 다비 작물입니다. 친환경 비료를 쓰든 화학 비료를 쓰든 추비해 줄 때 부족하지 않도록 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양념 작물이므로 가리 비료는 황선가리 비료를 쓰면 맛이 더 좋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 쪽파 재배는 첫째, 앞에 얘기 드린 대로 혼행성 작물인 만큼 더위가 가시면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쪽파 심어서 40일 후면 수확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쓸 때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일찍 서둘 일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쪽파 김치 담지 않으니 대부분 겨울 보내고 올라오는 것 부침개 전 부쳐 먹으니 딱히 일찍 심을 일도 없습니다. 소규모로 재배하는 텃밭 쪽파 적정 온도만 자라면 별 병이 없습니다. 날씨만 선선하면 앵간한 병은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토양 산도입니다. 다른 작물과 비슷하게 pH 6.5 좌우관이 적정한데 만일 지나친 상승이면 이 또한 병이 잘 옵니다. 쪽파가 힘차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도 병이 옵니다. 다음은 칼슘입니다. 쪽파에 칼슘이 부족하면 잎 끝이 마릅니다. 물론 가물거나 반대로 장마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쪽파 잎 끝이 마르면 이 중에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급수는 부족함이 없고 배수도 잘 되고 단순히 잎 끝이 마른다면 칼슘 연면 시비를 몇 번 해보십시오. 생리장애와 병은 구별이 됩니다. 병은 갈색이나 회색, 검은 반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살균제로 방제를 해야 되고요.